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축은행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사실은 방송하는 도중에 문자가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소위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번지고 있는 이야기라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찌라시라고 하는데 증권가의 다양한 정보지들 있잖아요. 뭐 그때그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돌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신빙성이 좀 있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는데 여하간 어제는 저축은행 관련된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어제라 함은 4월 12일 수요일인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방송하는 와중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고 특히 인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축은행 관련한 이야기들은 루머였다. 그런데 불안하실 수 있죠. 저축은행이 PF 대출이 많다고도 하고 건설 경기가 어려운데 이금융권이 좀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도 하니까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저축은행이 지금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의 재정 건전성이 어떠냐, 이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요, 저축은행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축은행의 자산 상위 5개 은행은 SBI, OK, 한국투자, 웰컴, 페퍼 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SBI가 2021년 기준으로 13조 1,501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번 루머에 등장을 했던 OK저축은행 12조 2,495억 원, 한국투자은행은 6조 4,133억 원, 웰컴저축은행은 6조 1,787억 원, 페퍼저축은행은 6조 187억 원, 그리고 그 밑으로도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에큐온이 자산총액 5조 원, 다올이 3조 6천억 원, 모아가 3조 3천억 원, 상상인이 3조 1천억 원, OSB가 2조 8천억 원 해서 2021년에 저축은행권의 그 상위 10대 은행들 총 자산의 규모가 15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1조 원의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은행의 대규모 인출 불가능 사태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12일에 루머의 주인공이 되었던 OK와 웰컴의 상황을 한번 지켜볼게요. OK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정해준 BIS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정도는 넘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11.4%입니다. 웰컴저축은행도 BIS 비율 12.51%니까 국제결제은행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비율이 11%. 둘 다 그걸 넘어서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합격이다. 건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간에 만약에 고객들이 일시에 찾아와서 내 돈 내놔라 인출을 막 한다고 할 때 그때 이걸 단기간에 커버할 수 있는 현금성 그 자금들 이걸로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OK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50.54%입니다. 2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웰컴저축은행도 160% 정도 되니까 역시 유동성 비율도 낮지 않다. 튼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동성 비율이 튼튼하건 말건 자산이 있건 말건 돈을 크게 꿔줬는데 연체율이 높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체율을 좀 보여드릴게요. OK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일단 건설사 PF에 나가 있는 돈이 다 합쳐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연체액은 410억 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연체액 410억 원. 크지 않은 비율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웰컴저축은행은 얼마를 빌려주었느냐? PF 대출의 총액이 6,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연체된 돈은 40억 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를 하고도 남는 돈이기도 하고 연체율 자체로 봐도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의 건설 경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어제 그 정보주의에 나돌았던 이야기처럼 이 두 은행이 1조 원이 문제가 되어서 문 닫거나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도 어제 하루 동안 이 루머가 도는 걸 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언급이 되면 해당 은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뱅크런이 발생을 할까봐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봤더니 점심시간쯤, 그러니까 저도 목돈연구소 진행하면서 11시에서 12시 사이니까 그때쯤 정말로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거는 저축은행권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장부가 이렇다 공개를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유포자를 금방 찾아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걸 유포했는지 찾아냈다. 바로 고발 조치를 했고 왜 그랬는지 경위를 따져 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랍니다. 횡설수설했다라는 내용까지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에 접근하기를 굉장히 원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아는 척 이런 거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불안이 팽배한 상황에 이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다. 이거 굉장히 시범 케이스로 아주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거론됐던 OK저축은행이나 웰컴저축은행은 큰 회사들이잖아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런 데가 위험하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지방의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는 땅에 뚝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퍼나르거나 아니면 이런 뉴스를 소비할 때 더욱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 상황이 방송 중에 확인이 될 정도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금융감독기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아마 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불안을 틈타서 뭔가를 노리거나 아니면 정말 단순히 흥미로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런 정보지 너무너무 많이 받기도 했고 취재하는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했는데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정말 대형 함선을 좌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축은행들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다 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실 수 있죠. 저축은행 관련해서 그래서 어떻게 제도들이 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축은행은 규제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자 장사 이외에 다른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금융권이 기피하는 PF 대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 투입 비율 20% 규제를 항상 지켜야 돼요. 대손 충당금의 적립 규제가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PF 대출 부실 이런 것들은 증권사 쪽에 부실이 없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이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그런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부 통제가 잘 안 돼서 불법으로 대출했다. 이거는 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규정대로 했다면 이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브릿지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PF 대출은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게 되어 있는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 대출 총액의 2% 이상 충당금을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가계대출은 1%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2배 이상 쌓게 되어 있으니까 위험성에 대비하는 장치들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축은행이 PF에 내준 대출 자체도 대부분 선순위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로 이 돈을 꿔간 시행사가 돈을 아예 못 갚는다라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전손 처리가 돼서 막 한 푼도 못 건진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불안해할 건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야겠네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팩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세요. 여기는 SBS 스튜디오입니다. 고맙습니다.